안녕하세요. 서울한의원 대표원장 박종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킨슨병의 치료와 간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킨슨병의 증상과 정보에 대해서 사전에 대비하는 것은 환자의 회복을 위해서 상당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회가 현대화되면서 발달된 의료 체계에서는 건강 관리를 위해서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환자와 간병인 가족이 되는 것이 환자는 물론 모든 관련인의 삶의 질의 향상에 더욱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파킨슨병에 대한 약물 치료에 대해서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파킨슨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크게 약물 치료와 운동요법 그리고 생활 습관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약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증상을 완화하고 운동을 통해서 체력을 유지하며 생활 습관을 개선해서 불편을 줄이는 이런 방법이죠. 그래서 약물, 운동, 생활 습관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빠진다면 충분한 치료 효과를 얻기 힘듭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졌을 때 비로소 파킨슨병 환자의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파킨슨병 치료에 사용되는 약은 정말로 다양합니다. 이들 약을 서로 조합하고 용량과 먹는 시간대를 잘 조정해서 효과를 최대한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파킨슨병의 약물 치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약의 효과를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환자의 진행 속도, 호소하는 주요 증상, 진행 단계, 체력, 나이, 그리고 가지고 있는 병력의 차이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치료 약물의 조합과 횟수는 외워서 될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무한대의 경우의 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환자나 가족들은 상식적인 부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담당 주치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알아야 할 부분이고 또 결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파킨슨병은 아직 완전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유병기간이 오래될수록 불편함이 나타나게 되죠. 복용 후 3년에서 5년이 경과되면서 약효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 온오프 현상, 그리고 전신이 심하게 요동치는 이상 운동증, 환각, 환청, 환시, 위장장애, 변비, 이상 발한, 하지 부종, 구강 건조, 오심 구토 등의 부작용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약물 치료에서 절대적으로 주의할 것은 적은 용량부터 서서히 정량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로부터 현명한 환자는 약을 적절하게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파킨슨병 치료약은 대부분 장기간 복용해야 되죠. 따라서 초기부터 고용량을 고집하지 말고 정상의 80% 정도를 완화시키는 데 만족하면서 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초기 부작용의 발생을 줄일 수 있고 또 가능한 오랫동안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장기간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도파민성 약물들은 파킨슨병 증상들을 완전히 완화시키지 못하며 또 파킨슨병은 진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증상들은 결국 조금씩 심해지게 됩니다. 이처럼 약물 치료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약물들 각각의 효능, 용량, 부작용, 금기사항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숙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전형적인 파킨슨병의 증상 외에 다른 증상이 출현한다면 복용 중인 약물의 부작용인지 아니면 새로운 질병으로 의한 것인지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또 파킨슨병 약과 함께 사용하면 안 되는 약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화기 계통의 약이나 위산 억제제, 고혈압약, 변비약 등이 그것입니다. 감기약이라도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건강기능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개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어떤 것들은 파킨슨병 약의 흡수를 방해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영양 보충을 위한 단백질 제제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섭취한다면 해당 단백질이 약물의 작용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무분별하게 섭취하기보다는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매우 현명합니다.